최근에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16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엄청난 양의 반물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인간이 만든 기준이긴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전하량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자기력의 근원입니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면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는 전기에너지나 전자파 같은 것만 떠오를지 모르지만 사실상 주변에서 접할 수가 있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의 발바닥이 지면을 뚫고 지구 중심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 주먹이 이 손바닥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전자 간에 서로 밀어내는 전자기력 때문이죠. 만약 제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쳤다면 사실 자동차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전자기력 때문에 다친 것이죠. 만약 전자기력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소립자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에 물리학자 폴 디렉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의하면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반대의 전하를 가진 입자의 존재를 예견했습니다. 디렉의 아이디어는 우주가 마치 바닷물 속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고, 바닷물에 있는 공기방울이 사실은 바닷물 안에 있는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바닷물이 없는 빈 공간인 것처럼, 이런 빈 공간의 상태에 물질이 들어가면 빈 공간이 물질로 채워져서 주변의 바닷물과 같은 상태로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를 디렉의 바다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이론적인 가설이었지만 문제는 이후에 진짜로 반물질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입자가속기로 소립자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을 시켰을 때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생성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은 이런 현상으로 우주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들을 빅뱅 실험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입자와 반입자는 전하량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겨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디렉이 공기방울 같은 빈 공간에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방울과 바닷물이 사라진다고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어떤 이유인지 우주가 생기고 나서 대부분의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쌍소멸을 하고 물질만이 남아서 현재 우주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자가속기나 거대한 천체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천체 활동 외에는 우주에서 반물질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16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엄청난 양의 반물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찬드라 엑스레이 천문대를 이용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반입자의 일종인 양전자를 이미지한 것인데요.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반물질 빔의 길이는 무려 64조 km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단일 천체에서 나오는 반입자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빔을 만들어내는 것이 1600광년 거리 떨어져 있는 강력한 펄서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이 반입자 빔이 처음 나오는 걸 관측한 것은 재작년인데요. 당시에는 이 반입자가 1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펄서의 활동으로 생성된다고 추측을 할 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였는데, 이번에 나사의 찬드라 엑스레이 천문대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강력한 반입자 빔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입자는 지구에서는 세른에 있는 강입자 충돌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입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반입자와 입자가 쌍소멸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나게 안 좋죠. 참고로 반물질 1g이 쌍소멸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3배 이상 큽니다. 그 때문에 세른에서 입자가속기로 반물질 1g을 만들기 위해서는 7경원이 넘게 든다고 하죠. 사실 반물질의 가격이 1g당 7경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도 단순히 반물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용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세른의 스펙으로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반물질을 만들어도 1g도 만들지를 못하죠. 물론 만든다고 해도 보관할 방법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생각하면 반물질은 질량을 100%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저장 수단입니다. 반물질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 가격만 7경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반물질 1g이 수경원에 달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러한 이유로 반물질은 많은 SF 소재의 단골 소재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벤처스타는 반물질 추진 우주선으로 거대한 우주선을 무려 광속의 70%까지 가속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반물질을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론상으론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반물질을 그만큼 생산하는 건 진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우주에서는 엄청난 반입자가 생산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600광년 떨어진 펄서 PSR J2030 플러스 4415 펄서가 이 엄청난 반입자의 출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펄서는 엄청나게 빠른 회전 속도와 극단적으로 높은 자기장으로 인해 펄서 주변에 있는 하전입자들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이 돼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 가속기인 셈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입자 가속기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에너지 장량이 한계가 있지만, 펄서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강력한 천체들은 인간이 상상하기도 힘든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가까운 태양만 해도 불과 0.1초 만에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에너지보다 수십만 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중성자별 중에서도 자기장이 가장 강력한 펄서, 또 그 펄서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자기장이 강력한 PSR J2030 플러스 4415 같은 펄서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가 재미난 것은 우주에서 반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SF적인 상상이긴 한데, 반물질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반물질을 확보를 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외계 문명이라면 이미 우주에서 반물질을 채굴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쉬운 것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펄서는 1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어쩌다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반입자를 가지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덕분에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펄서의 주변까지 간다면 실로 상당한 양의 반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전부터 ISS에 부착을 했던 기기를 통해서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는 반물질을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반물질이 우주에서 날아온 현상은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으로 미뤄보아서 이러한 펄서들로부터 반물질이 생성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지구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만